제3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당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월말 또 경제 지표도 눈여겨봐야 되고 각국의 또 통화정책 회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하승우 전문가 코스닥 조정 시 매수, 코스피 5에서 21선, 5일선과 21선 지지를 확인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소희 전문가 코스닥 추가 상승, 코스피 주초 관망, 최수창 전문가 1900포인트 하방 경직성의 마지막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모두 지수에 초점을 맞춰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상의 그런 움직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 네, 1900포인트 하방 경직성의 마지막 테스트. 이번 주 어떻게 위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앵커님께서 처음 얘기했듯이 볼 게 많아요. 이번 주에 또 주 5일이 아니라 하루 또 쉬거든요, 저희가. 사거래일만 거래가 되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1일, 2일 계속해서 발표가 PMI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말 효과도 좀 우리나라 기대가 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한 주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증시는 한 3거래 동안 쉬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들하고의 동조가 되기보다는 신흥국 지수들, 대만, 각권,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어떤 터닝포인트하고 흐름이 유사한데 이번 주에는 결국 기술적으로 지금 외바닥으로 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 1888포인트를 저점을 보여주고 나서 1차 반등을 보여줬는데 포인트는 제가 이 기술적으로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에 우리의 이 GDP가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적으로 뭐 GDP가 기저효과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단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기사를 쓰거나 기사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초창기 이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을 겁니다. 2번이나 다뤘던 게 GDP인데 우리나라는 GDP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분기가 발생이 되면 결국 그때가 증시에 일단 바닥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3분기에 0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0을 기록하면서 그게 마이너스 기록을 4분기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서 플러스로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GDP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음 2분기나 또 3분기에 하반기에 마이너스 기록을 할 것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DP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기술적으로 제가 잡아온 이유는 결국에 1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계속 흔든다는 관점이 나온다 하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 구간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상태로 V자로 좀 올라가주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준다면 좋을 텐데 V자 반등보다는 결국 계속해서 1900포인트 중반이라든가 초반대를 다시 한번 흔든다는 과정이 있다라면 그것을 마지막 테스트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지. 이것이 반등 시 매도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진짜 매도 못했다 해서 도망가가지고 눌릴 때마다 손절매 처리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흔드는 구간이 보일 수 있다라면 그것을 마지막 테스트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일까요? 네, 지금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 차트에 제가 세기형의 삼각수렴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2009년도, 10년도에는 사실 박스였어요. 지나오니까 박스가 확인된 거죠. 지금은 박스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약간의 변형된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코스피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가지 않고 코스닥 지수 자체는 기간 조정식으로 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가는데 무엇을 골라라. 옥석 고르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실적의 모멘텀, 수급의 모멘텀.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는 물방구 기반이라고 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더 싸게 느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매수 포인트를 잡았을 때 지금 당장 설마요 그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은 오히려 대응은 코스피 우량주들이 제가 보기엔 더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지금 저가 매력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만 좀 살아나주고 외국인들의 현물로 돌아오는 어떤 투자 포인트만 나타나준다면 그들이 상승 탄력의 반등은 빠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더 쉽게 보이지만 실은 지금 고점과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수익을 내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을 갈려줘야 된다. 뭐냐면 실적의 모멘텀과 수급의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셔야지 자칫 이 종목도 가겠지, 이 종목도 그 안에서 뭐 IT 부품 주니까 이 종목도 갈 거라는 식으로 단순한 어떤 접근을 했다가는 자칫 진짜 고점에 또 매수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코스닥은 가더라도 자기 종목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저는 계속 시간 조정, 기간 조정으로 좀 가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는 계속 좋다, 올해도.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국면인데 마지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으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새 남자의 실전 매매 전략 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주도주를 눌림목시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IT 대형주, 코스닥 기관 수급이 살아있는 제약과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코오롱 그룹주, 그리고 IT 부품주, 풍력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양시장 모두 밑으로 바라보셨는데요. 예, 오늘 전략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제 밑으로 바라본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가 대만각권 지수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밀렸거든요.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V자 반동으로 2000포인트를 단숨에 이번 주 중에 안착하는 시도보다는 여전히 1900에서 1960포인트, 정확히 얘기하면 1954포인트인데 이 범위 안에서 또다시 좀 갇혀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향후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하방 경직, 그러니까 1900을 이탈해서 1700, 1800까지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니라 결국 흔드는 과정이 좀 보이고 돌파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 이번 달이 아니라 그 5월 중순이 5월 만기가 끝나봐야 다시 이제 5월 만기 끝나고 났을 때 이제 2000포인트가 돌파된다면 이제 됐다라는 어떤 심리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1900 중반대에서의 흔들기거나 초반대에서의 테스트 과정이 있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전략대로 오늘 다운인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1900 중반대 이렇게 눌림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한 번에 전체 자금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시기적으로도 뭐 분할하시고 시간적으로도 한 3, 4주 터울을 두시고 가격적으로도 지수 가격대를 좀 분할로 하시는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계속 이 시간 동안에서 저는 전략을 IT가 누가 봐도 지금은 대형주들도 IT 대형주들도 눌림의 주도주 성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IT를 보시기 맞습니다. 부품주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우량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포커스를 보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케미칼과 두평을 좀 보시고 산업소재들, 그 다음에 대만각 같은 경우는 포모사를 좀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살아있는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갖고 온 종목은 코오롱이에요.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코오롱 인도 같은 아라미드 섬유 때문에 이 법적 문제 때문에 좀 악재가 많이 있었는데 코오롱 그룹주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는데 포커스는 수처리 관련된 계열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그 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종목도 있는데 코오롱도 있고 코오롱 인도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IT 부품률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풍력 플랜트 쪽도 보셔야 되겠다. 이제 풍력 조선주들이 최근에 보면 조선 선박주들의 어떤 선방하는 수주도 있습니다. 실은 해양 플랜트가 풍력 플랜트 이쪽에 상당히 그 실적이 많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하승우 전문가입니다. PJ전자, 바이오니아, 스카이라이프를 제시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모베이스, 뷰웍스, 하이텍팝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최수창 전문가, 크루셜테, 동국 SNC, 코오롱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오롱 그룹주 그리고 풍력과 IT 각각 한 종목씩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IT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게 지금 모바일 관련된 갤럭시 S4 관련돼서 뭐 인탑스라든가 뭐 카메라 모드 쪽 자화전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들 종목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 국면에서 보시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발굴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동안에 분명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 뒤에서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는데 가격 부담 없으면서 새롭게 좀 모바일 관련돼서 임팩트가 있거나 IT 쪽에서 보시면 뭔가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충분하고 또 실적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텐데, 그 전 대표적으로 이제 크루셀텍이라든가 이라이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풍력주는 이제 동국 SNC 뿐만 아니라 태용이라든가 현진 소재들도 기자재 업종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실적이 서서히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코오롱 그룹주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코오롱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수처리도 관련된 그 계열사 비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코오롱 그룹주가 지금 많은 모멘텀에서 그룹 반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향후에도 저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 좀 볼 수가 있겠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수처리가 관련돼 있거든요. 다만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랍인드 서밋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았는데 특징적인 건 외국인이 이 와중에도 지분율을 무려 3% 이상이나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개월 전만 해도 13%대의 외국인 지분이었는데 지금은 17%대로 지분율을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계속 저가 매수를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외 종목군들도 뭐 최근에 현대 EP처럼 엔지니어 플라스틱 쪽이 좋은데 코오롱 플라스틱도 실적 부분은 그렇게 부진하지 않다라는 전망이거든요. 향후에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주가가 과하게 매도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수급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포커스 좀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추천주 한 종목 뽑아주실까요? 네, 추천주는 크루셀텍입니다. 크루셀텍인데요. 예산 OTP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TP라고 해서 지문인식 솔루션인데요. 요즘은 워낙에 그 해킹이라든가 모바일 뱅킹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지문인식 솔루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크루셀텍의 지문인식 솔루션 기술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벌써 일본의 일단 뭐 업체에 벌써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스마트폰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향후에도 전망 밝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새로운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스마트폰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고, MSTSP라고 해서 이제 정정식 터치스크린 패널의 기술인데 이 부분 또한 갤럭시 S4에 대해서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력이 새로운 신제품들에 계속 접목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현실화되는 반영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동시에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이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뭐 일부분이 아주 큰 매집의 어떤 매입은 아닙니다만 그 의지 표명이 되면서 주가를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상승의 모멘텀,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적자 전환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실적의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기대가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1분기, 특히 2분기까지 실적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2분기 뚜껑이 열리고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라면 2분기의 실적이 딱 확인되면은 그 하반기에 더 점진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매물대 구간이에요. 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출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현재 크루셀텍 같은 경우는 2, 3, 4월 달에 출렁거렸는데 삼성테크인 종목을 잘 보시면 좋아요. 비교를 하시면 삼성테크인도 계속 그 종목을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번 빠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국 12,000원대 지금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2,000원, 100원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12,150원 전날 종가인데 그 이하는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고요. 11,000원의 이탈만 없다면 뭐 단기적 접근도 리스크가 짧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겠다. 근데 목표 가격은 제가 좀 굉장히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2만 원은 이제 2분기가 아니라 그 하반기 끝까지 좀 보셔야 된다는 시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2분기 어떤 그런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한 17,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추천주로 크루셀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시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